여제의 뜬금한 상상을 잠재워줄 진중한 코너 마이너리티 스코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진중한 코너 마이너리티 스코프의 여제입니다. 네, 방송을 되게 오랜만에 늦게 올리게 됐는데 뭔가 허전하시죠? 저희 신PD님이 안 계세요, 지금. 지금 또 저한테 복수하신다고 제가 시험 때문에 머스트헤브랑 요일을 잠깐 바꿔서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때 톡으로 괴롭혔다고 우리 신PD님이 톡으로 또 괴롭히신다고 방송 출연 안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 코너 많이 기다리셨나요? 기다리셨다면 좋고 또 저만 좋을 순 없으니까 저를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꿀잼, 허니잼 코너 마이너리티 스쿠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와 주제와 관련된 레즈에 관한 뮤지컬과 연극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해요. 네, 먼저 뮤지컬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1931년 한국의 레즈비언을 다룬 078 새삼육이란 뮤지컬입니다. 이 뮤지컬 078 새삼육은 경성시대 신여성의 시각을 통해 모더니즘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인데요. 이 뮤지컬 078 새삼육의 주요 스태프는 극작가 이수진, 작곡, 작사가 이나호, 음악감독 신경미, 연출가 주지희 등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작가이신 이수진 작가는 그러나 남자 대 여자의 대결 구조를 그린 것은 아니다 라며 특이하게 보일 수 있는 두 여자의 사랑을 통해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봄날 경성 연애사라는 부제를 단 이 뮤지컬은 화려한 외면에 비해 속살을 여전히 봉건적인 세태에서 꿈을 빼앗기고 원치 않은 인생을 산 두 젊은 모던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1931년 4월 영등포역에서 기차 선로로 뛰어든 홍옥임과 김용주 이 두 여인의 실화가 바탕인데요. 자유연애라는 단어가 한창 만개하던 이 당대 경성을 배경으로 사랑에 빠진 두 여인 홍옥임과 김용주의 이야기를 픽션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이 경성시대는 일제강점기였음에도 재즈, 댄스홀 등 역동적 이미지의 환상적인 시공간으로 구현됐는데요. 동시에 독립군의 활약상 등 대부분 남성 캐릭터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품은 여성의 지위와 소임을 파고든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이 작곡가는 2008년 유학생활 도중 한국적인 소재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며 매력을 느낀 경성시대에 대해 조사를 하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서 맴도는 두 여성의 모습이 애틋하게 다가왔다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홍옥임과 김용주의 사랑이 동성애에만 초점이 맞춰질 우려가 있는데요. 주 연출은 두 사람의 관계, 심리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한다며 스태프가 여성이라고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공감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액터 뮤지션 뮤지컬 모비딕의 대본 연출로 주목을 받은 뮤지컬 평론가 조용신 씨가 처음 프로듀서를 맡은 작품인데요. 이 078 새삼육은 사랑, 인생, 세상과 나의 관계 등 시대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기존 뮤지컬이 피해갔던 내용을 정면으로 다루며 인물들의 내면 관계를 다루고자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 뮤지컬의 제목인 078 새삼육은 옛 우리말로 남의 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고 떠든다,
또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말이라는 뜻인데요. 또한 작곡가 홍남파가 작곡한 동요의 제목이기도 해요. 이 홍남파는 이 곡을 자신의 조카가 쓴 동시를 보고 만들었는데 이 조카가 바로 078336의 모티브가 된 실화의 주인공인 홍옥임이라고 합니다. 뭔가 신기하지 않아요? 이 어릴 적 쓴 동시가 동요가 되고 그 동요의 제목을 딴 뮤지컬이 본인의 인생을 다룬 뮤지컬이라니. 저는 이런 분 없나요? 제가 어릴 때 쓴 동시가 없긴 한데 그래도 뭔가 내 인생을 담은 뮤지컬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뮤지컬 078436보다 먼저 연극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조선의 최초 레즈비언 동반 자살을 다룬 연극 궤도열차라고 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1931년 4월 8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2명의 신여성이 열차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게 국내 최초로 의사 면허를 받은 세브란스 의학교 교수 홍석후의 딸이자 음악가 홍남파의 조카인 홍옥임과 종로의 대형 서점 덕홍서림의 주인 김동진의 딸 김용주의 동반 자살 사건인데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알려진 이병문과 출신의 두 여성의 죽음은 당시 조선 최초의 동성정사 사건으로 불리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연극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사건의 연극적인 상상력이 가미돼 허구와 사실을 오가는 추리극 형식으로 재구성됐다고 합니다. 이 극 중에 사건을 취재하는 이 기자는 두 여성의 가정사와 연애 문제로 연일 특종을 보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두 여성의 친구가 사건을 수사하는 경관을 찾아가 자살이 아닌 단순 사고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경관도 이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이 연극을 쓰신 김태주 작가는 극 속의 인간 군상을 통해 사고보다는 사건을, 진실보다는 진실로 믿고 싶은 것을 원하는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가지의 사건들로 연극과 뮤지컬의 분야로 나누어지게 되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도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연극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다음 연극은 여성 관객이 열광하는 동성애 연극인 바이올렛입니다. 2010년 화제가 되는 기사들 중 한 가지가 바로 동성연애에 관한 것인데요. 여전히 동성애를 비인륜적이고 금기시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동성 간의 사랑도 이성 간의 사랑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저명한 심리학자 베르벨 바르데츠키는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을 사랑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듯 여자는 본질적으로 남자와 달리 동성 친구에게 큰 집착을 보이고 질투를 하며 친구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남자보다 큰 편이다. 맞는 것 같죠, 신PD님? 그래서 유독 사춘기 소녀들이 또래 동성에게 애착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의 심리가 동성 연애자들의 입장을 남성에 비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제가 왜 이
동성 친구에게 집착을 보이고 질투를 하며 친구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남자보다 큰 편이다. 이 구절에서 왜 신PD님에게 맞냐고 여쭤봤냐면, 제가 유독 신PD님에게 집착을 보이고 신PD님이 나와 내가 아닌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면 질투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신PD님에게 기대려는 마음이 좀 큰 편이라서 이게 딱 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PD님에게 동의를 구했죠. 하하, 신PD님이 왼수 같은 년이라고. 왼수 같은 년이어도 버리실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왜냐면 신PD님도 저한테 이렇게 하시니까. 신PD님도 저한테 막 집착하잖아요. 질투하고 막. 나한테 기대고 막. 왼수 같은 년. 뭐가 아니에요. 뭐가 그게 신PD님이 아니에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딱 봐도 신PD님이고 막. 네,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대학로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연극, 즉 여성들의 동성연애를 다룬 바이올렛이라는 연극인데요. 이 연극 바이올렛은 고교 시절 사랑하는 사이였던 유리와 소원이 7년 후 유리는 사랑하는 남자 지만과의 결혼을 앞둔 평범한 여자로, 소원은 유리와의 완전한 사랑을 꿈꾸며 유리를 찾아와 일어나는 이 세 사람의 갈등과 사랑을 그려냈다고 합니다. 이 연극 바이올렛은 유리와 소원 간의 순수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과 이반 사이에서 갈등하는 유리의 내적 갈등과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소원의 심리 표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지만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저라면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한때 여성을 사랑하는 여자였지만 지금은 남성을 사랑하는 사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예 100% 없어졌다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있는 거겠죠? 만약 제가 이 입장이었으면 엄청난 갈등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남자와 결혼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가 맨날 이제 당당해지세요, 뭐 솔직해지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하지 못해서, 제가 주위 시선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냥 남자와 결혼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 연극의 연출을 맡으신 강정수 감독은 영화 하얀 비효율로 데뷔하고 우리 사랑 이대로, 리허설, 물 위의 하룻밤, 런투유를 만들고 감각적인 영상과 여성의 심리 묘사에 탁월한 감독으로 정평이 난 그가 대학로 연극 바이올렛을 출사표로 또 다른 흥행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극 바이올렛이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이 레즈비언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순수한 사랑으로 바꾸어 보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대학로로 연극 보러 갈까요, 신PD님? 연극 보고 싶다 그러는데. 콜? 언제 가지? 우리 야한 연극 봐요? 무서운 연극 봐요? 무서운 연극 보면 안 돼요? 아, 왜? 무서운 거 봐요. 우리 성인 방송이니까 야한 거 봐야 돼요? 아니, 왜요? 아니, 우리가 연극을 본 걸 방송을 안 하면 되지. 그럼 우리는 성인 방송이기 때문에 성인 방송 무서운 걸 안 봤다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왜 싫어요?
아, 왜 나랑 같이 흥분해? 나는 남자랑 흥분하고 싶어요. 여자 말고. 싫다고 삐지셨어요, 우리 신PD님. 알았어요. 네, 이 마지막으로 퀴어 공연의 길이 기억될 레즈비언 연극 스탑키스라는 연극인데요. 이 연극은 사랑하기에 우리는 존재한다. 서로 다르기에 우리는 함께 존재한다 라는 말로 유명하다고 해요. 요즘은 이 퀴어 영화, 퀴어 연극, 퀴어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공연에서 퀴어적인 요소를 접할 수 있다고 해요. 이성애자 중심의 문화 속에서 종종 막을 올리는 이 퀴어 공연들을 살펴보면 주로 남자 동성애자, 게이라고 하죠. 혹은 이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MTF, 메일 투 피메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퀴어, 성소수자, 동성애자 하면 주로 게이를 떠올리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 그게 바로 2015년 8월 퀴어 연극의 새로운 바람이 될 레즈비언 연극인 스탑키스의 개막이 되는 거죠. 이 연극 스탑키스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첫눈에 뿅 호감이 생긴 이 두 사람, 즉 은수와 혜연이 서로의 감정을 알아가는 되게 알콩달콩한 레즈비언의 사랑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성애자들도 똑같겠지만 관심 있는 상대에게 어색하지만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막 함께 같이 있고 싶고 더 오랜 시간 있고 싶어서 막 귀여운 거짓말도 하죠. 뭐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즈비언의 사랑 이야기라고 했지만 그냥 이성애자처럼 남녀 커플 또는 이제 게이 커플로 바꿔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 사랑에 빠진 두 여자분의 예쁜 모습이 이 시트콤처럼 재밌게 다뤄진다고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두 번째 큰 줄기는 두근두근 사랑했던 이 시간들이 성소수자 혐오 범죄로 인해서 혼돈과 슬픔, 인내의 시간으로 바뀌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는, 즉 수동적인 삶을 살아온 혜영과 그에 반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이 은수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첫 키스에서 어떤 남자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은수는 혼수 상태로 입원을 하게 되고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보도된다고 해요. 이 혜연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레즈비언 혐오 폭행 사건의 여자로 알아보자 되게 혼란스럽고 불안해 하는데요. 이 혜연은 은수와의 관계를 스스로 말하지 못한 채 은수 곁을 맴돕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 연극의 제목 스탑 키스가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두 사람의 사랑을 보니 저절로 미소 짓게 되면서도 혹시나 누군가 괴롭히거나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논리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혹은 소극적이었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죠. 서로 다르기에 우리는 함께 존재한다라고요. 한국 영화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이 레즈비언 연극이면서도 사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같이 다루고 있는 되게 무게감 있는 연극이었죠. 이 스탑키스. 지금은 현재 막을 내려서 언제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개봉을 한다고 하면 꼭 보러 가고 싶은 연극이네요. 이 여러 개의 작품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쵸. 우리 신PD님께서 감정이 있는데 이를 감추는 건 인간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연극이었다고 합니다. 이 스탑키스라는 연극이요. 제가 여러 개의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 대부분이 두 개의 작품에는 최초의 레즈비언을 다룬 연극이라면서 작품이라면서 소개가 됐고, 두 개의 작품은 이 레즈비언을 옹호하는 작품으로서 소개가 됐는데요. 저는 일단 이 최초의 레즈비언을 다룬 작품이라는 것부터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도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든지 내가 맨 처음이라고 하면 막 시험도 네가 먼저 봐, 찜틀도 네가 먼저 뛰어봐, 양보도 네가 먼저 해, 이러면 다들 왜 내가 처음에 왜 내가 계속 먼저 해야 돼 이러는데, 이분들은 그냥 당당하게 나는 이 주제를 다뤄보고 싶었으니까 해야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분들이 일단은 신PD님 단어대로 짱짱, 엄청나게 짱, 진짜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옹호를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왕따를 감싸주다 나도 같이 왕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에는 이렇게 옹호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주위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무슨 얘기가 오가든 나한테 어떤 시선이 쏟아지고 어떤 화살이 쏟아지든 나는 내 갈 길 가고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얘기를 하고 내가 응원할 사람은 응원을 한다 라는 이 용기, 이 자신감, 저희가 이제 9화 2부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죠. 이 용기, 자신감. 저는 그 용기와 자신감이 없어서 남자를 택했지만 여러분들은 용기와 자신감이 있길 바라면서 네, 맞아. 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PD님이 연재님 힘줘 이러시는데 그래요, 힘낼게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자살 방지 캠페인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나는 그렇지, I can do it. 이 연극을 소개해드릴 때 심리학자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을 사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어릴 때 생각을 하면 100%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집착을 보이고 질투를 하는데 내가 연애를 하고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키스를 하고 같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나는 여자보단 남자를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엄청나게 신PD님처럼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이면 옆에다 딱 놓고 질투하고 집착하고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지, 신PD님 아니에요. 왜? 왜 결론은 여자는 외롭다예요?
왜? 그렇지 않아요. 뭐 요새 요새 외롭긴 하죠. 요새 외롭긴 한데 아니야. 결론을 여자는 외롭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그럼 나는 평생 외로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여자는 외롭다가 아닙니다. 신PD님이 공개 구인하래요. 여자 남친 구함 이러면서. 공개 구인 해봤자 여보. 누가 온다고 나한테. 왜 그래요 신PD님. 그만해요. 나 되게 씁쓸해질라 그래요. 힘줘. 왜 자꾸 나한테 힘내래요. 진짜 슬퍼졌어 갑자기. 봄이 그렇게도 좋냐 이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니 바보들아. 에잇!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이다. 신PD님도 솔로잖아. 조용히 하래요. 쉿! 이러는데. 잠시 부정? 잠시 부정? 아니야. 계속 부정해요. 계속 부정해서 제발 솔로 탈출 좀 해요. 우리 신PD님. 언제 한번 길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연애하나 우리 신PD님. 안 돼. 이러면 안 돼. 주제에서 너무 빠졌네. 우리는 항상 성소수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소수자분들의 주제를 담은 이런 것들을 들고 오는데 저는 매번 이러한 것들을 다룰 때마다 좀 그냥 딱 그런 거 있잖아. 내 이야기를 내가 직접 썼어요.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하는 작품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 그게 좀 뭔가 좀 슬픈 것 같아요. 아니 왜 저한테 소설을 쓰래요. 나는 레즈비언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신PD님이 써줘요 소설. 신PD님이 우리 방송이야 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고 소설을 쓰래요 저보고. 대본 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PD님이 써요 소설. 난 대본 쓰는 것도 힘들어요. 왜 거절해요. 못돼가지고. 어쨌든 이 성소수자 분들이 직접 나서서 내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소수자입니다. 나는 여자가 좋습니다. 또는 나는 남자가 좋습니다. 라고 흔히 우리 속마음 외칠 때 자주 가는 곳 있죠? 사람들 많은 명동 한복판에서 소리치며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따뜻한 위로 한마디 받으며 손을 잡고 유유히 지나가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신PD님에게 휘둘리는 저 여제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나쁜 신PD님. 여러분 다음 주에는 갈구만당하는 여자로 오겠습니다. 우리 신PD님 내가 다 물리치고 올 거야. 마샤. 신PD님 왜 이렇게 우울하다니요. 신PD님이 자꾸 나 갈궈서 그러고 휘둘러서 그러고 나보고 막 대본 쓰기도 힘든데 소설도 쓰라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못돼가지고. 시험 끝난 여자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지금까지 엘생각해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중하고 진솔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진행의 달콤달달한 신PD와 섹시 발랄한 여대였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방송 들으러 온다. 들으러 온다. 들으러 온다. 제발